저희가 총 4주의 과정이고 1주차 때는 유아기 아동과 부모, 부모로서의 나, 그리고 아동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였고 2주차는 오늘이 이제 드디어 부존 자존이거든요. 부모 존경, 자녀 존중, 자녀 양육의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배워봤겠죠. 학교 교양 시간에.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 존경, 자녀 존중, 자녀 양육의 기본으로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12가지를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 유전적 특성을 바탕으로 출생 후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발달 영역이 있댔잖아요.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으로 다양한 발달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 자신에게도 환경을 자꾸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도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다양성은 흑백 논리는 아니고 좋고 나쁘다, 옳고 그르다,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늘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편성이란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규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배려하는 어떤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양성과 보편성 함께 이해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늘 어릴 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죠. 어릴 때 그래서 그렇다, 어릴 때 그래서 그렇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에릭슨도 초기의 경험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지금 굉장히 독립적이고 탐색적이고 자립적이거든요. 계속 변한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에릭슨에게 조금 더 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교육을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잘해주니까 금세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나왔던 다정함과 단호함은 다르다. 물론 다정해야 하지만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자기의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정함과 단호함 둘 다 높은 것이 민주적 상호 존중적 양육이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못했을 때 혼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사랑해줘요. 평상시에. 그래서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잘 앉아있네. 잘할 때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숙제를 안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숙제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숙제 안 하려고 했는데 숙제를 하게 되는 거고 잘 안 앉아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애는 자세도 바르지." 그래 이제 칭찬받으려고 이제 평소에 인제 이런 것들을 평소에 무탈할 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이고 우리 지안이가 늘 엄마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우리 지안이 덕분에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리안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맞지?" 뭐 요렇게 평소에 자존감을 높여 주면은 아이가 나 그렇구나. 우리 집 1인자. 역시 우리 집 1인자구나. 그다음에 예방적 측면. 늘 예방이 중요하답니다. 예방이 제일 쉽다. 돈도 적게 든다. 나중에 조치를 취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엄청 많이 든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경청과 공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세상에서 제일 효과 있는 약은 공감약이었다. 공감만 해주고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매일매일 나중에 퀄리티 타임, 질적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드릴 건데 오늘 질적 시간을 뭐 5분이라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공감은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뜻이거든요. 공감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이고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출발점이다. 왜?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니까 출발점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키우고 연습을 해줘야 한다. 그 진정성, 아까 전에 공감 능력이 공감 스킬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 아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치만 길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2어절 정도 이해하면은 2어절
짧게 짧게 2어절, 3어절 이해하면 3어절 정도로 이해하면서 서서히 이제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어느 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이해해요. 그리고 실수는 학습의 기회.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이끌어주는 그런 챌린지 모임을 하는데 늘 이제 초반에는 자존감이 낮으세요. 그러면 이제 강점 검사도 하고 자꾸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런 탄력성이 없었다가 나중에 굉장히 탄력성이 생기거든요. 실수나 실패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면 실패로 끝이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뛰면은 실패는 없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실수를 했다. 오히려 좋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죠. 그 동안에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보였으니까 아, 내가 공감을 못해서 그동안 일이 있었구나. 이제는 나 알았으니까 이제 배워야지.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는 원인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무조건 뭐 때를 쓴다, 무조건 뭐 화를 낸다.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왜에 대한 이유는 있거든요. 선행 사건의 뭐 A, B, C의 A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환경 사건이라는 게 있고 아이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유는 있으니까 얘가 이유 없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도전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어느 순간 공감을 안 해주면 대화는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그때만큼은 서로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는 같이 대화를 해야지 이 신뢰가 쌓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너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고 사건, 사고를 쳤을 때 괜찮다. 엄마한테는 얘기해도 된다. 근데 그동안 아이가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엄청 큰 실수를 저지르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일이 점점점 더 커져서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그리고 부모가 공동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박 육아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요즘에는 한부모 자녀도 많아서 한부모 가정은 여기서는 뭐 삼촌이나 뭐 이런 분들을 조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거는 그렇다고 해요. 무조건 부모 배웁니다. 무조건.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교사이고 거울이고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이 나오지? 내 모습인 거죠. 타고난 거죠. 그 말투, 이 못된 말투 어디서 배운 거지? 학교에서 배워왔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은 내 거를 배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 격려 속에 자라난 아이는 자존감, 자립심, 책임감이 높은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모르면 배워가면 됩니다. 실패는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실패가 되는 것이고,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시도하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